있잖아. 그거 전혀 없이 징글벨. 그냥 지하철 타고 그냥 인천 가서 바닷바람이나 잠깐 쐬고 오면 되잖아요. 다음에 내가 아주 큰 걸 깨달았어. 근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 그러면 착성을 하셨으니까 기자간담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만 알기 아까운 그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작업들은 어떠셨고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뉴스 신진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좀 전에 신현준 씨가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그 극중 캐릭터 이름 이제 현준, 준호 크면서 좀 오랜만에 호흡 맞춘 건 좀 오랜만이었잖아요. 좀 재밌었던. 앞두고 개봉하는 영화 되게 많은데 히트맨 2랑 귀신 단독 컷입니다. 네, 조금만 앞으로 나가. 중앙 봐주시고요. 자리 이쪽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신현준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부터 봐주시고요. 네. 중앙 봐주시고 우측 봐주십시오. 네, 감독님과 좌측부터 부탁드립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 원래는 포토월에 김수민 선생님이 오셨어야 하는 시상자. 네. 저도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측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님들 인사 간단하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귀신 극장에 왔는데 엄마랑 포스터를 탁 보게 됐는데 아까 순간 너무 먹먹해서 사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우리 개봉 전날 너랑 나랑 프로그램 진짜 많이 하자. 그래서 홍보 진짜 많이 하자라고 했는데 아까 놓여져 있는 포스터 앞에 의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되게 기분이 좀 많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는 뭐 영화로 엄마로 만났지만 지금까지 진짜 친엄마처럼 그렇게 지냈었고요. 귀신경찰도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고 그리워했던 영화가 맨발의 기봉인데 어느 날 현준아 우리 맨발의 기봉이 때처럼 우리도 행복하고 관객도 편안하게 웃고 또 그 안에서 가족애를 느끼는 그런 영화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귀신경찰이 탄생을 하게 됐죠. 어머니가 저희한테 준 마지막 선물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네. 편안하게 웃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잠깐 영화 보는 동안이라도 가족애를 느꼈으면 좋겠다. 이 두 개가 저한테 숙제였고 그 숙제를 막 감당하고 있을 때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번개를 맞았는데 초능력이 생긴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감독님하고도 그 장면을 마지막까지 뺄까 그냥 넣을까. 어머니 이제 안 계시는데 근데 김 감독이 그래 그거 그냥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원래 저희는
이 편에서 어머니가 이제 초능력이 생기는 걸로 첫 시작을 하기로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어머니가 소천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저희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모든 스태프들이 어머니가 출연하신 모든 건 하나라도 건드리지 말자고 해서 어머니 나온 영상 그대로 쓴 거고요. 엄마랑 처음 귀신경찰을 할 때부터 우리가 프랜차이즈 코미디 영화를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던 영화가 맞습니다. 네. 완벽한 코미디는 사실 감독의 이 의도와는 조금 아니었어요. 또 그럴 재주도 없고요, 저는. 그래서 물론 코미디 요소가 있지만 이게 가족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갈등과 또 화해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재밌는 영화, 즐거운 영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요. 정말로 옆에 계시지만 뭐 가문의 영광 같은 그런 코미디는 사실은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연출일 수도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또 코미디에 특화된 감독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현주 씨뿐만 아니라 배우들한테도 너무나 과장되거나 너무나 오버되는 어떤 연기는 조금 자제를 많이 부탁을 리딩 때부터 했고요. 조금 이 상황이 주는 코미디의 형태로 가는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배우들이랑 많이 이제 대화를 했는데 캐릭터 분석도 하고 다행히 감독에 대한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잘 따라 주셔서 배우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액션씬 같은 경우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액션을 많이 찍어 뭐 영화든 드라마든 많이 액션 장르를 많이 해봤는데 조금 그 이 작품의 예산이나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촉박했던 어떤 부분에 비하면 굉장히 잘 나왔다 생각은 들지만 제가 재밌었던 거는 막판에 신윤주 씨와 정준호 씨의 결투 장면에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사실. 왜 그런가 하면 뭐 신윤주 씨도 아시다시피 액션의 이 젊은 시절부터 많이 이런 어떤 영화를 출연하면서 동작이 굉장히 좋았고 저랑도 물론 같이 했지만은 정준호 씨 같은 경우도 뭐 두사부일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여타의 다른 영화에서 액션씬을 잘 보여줘가지고 조금 연습이 안 되더라도 잘 나올 줄 알았어요. 굉장히 막 날아다니고. 근데 막상 이제 50대 중반이 배우들이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 야, 이 배우들 옛날에 20, 30대 정말 날랐던 배우들이 이제는 실버 액션이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조금 수정을 조금 이 동작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힘있고 강하게 좀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조금 바꿨는데 오히려 그게 사실 훨씬 더 사실 감정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테크닉한 어떤 액션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현준 씨랑 정준호 씨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환갑을 바라볼 나이로 가까워지는데 액션씬 너무 힘들고 고생하셔가지고 감독으로서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88학번 그때쯤에 만났거든요. 그때도 점잖했고 지금도 점잖해서 영화가 되게 점잖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귀신경찰 또 연출을 부탁을 드렸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구성대로 영화가 저희들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감독님이 점잖해서 점잖은 영화가 나온 게 아니라 저희 애초에 좀 이런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전국 연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그 라인을 잘 짚어가면서 끝까지 찍었던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긴 답변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이수연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지금 설 연휴 앞두고 개봉하는 영화 되게 많은데 히트맨 2랑 귀신경찰이 좀 코미디 영화로서 틈새 시장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흥행 관련해서 목표치나 좀 바람 있는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좀 후반부에 번벤져스 나오면서 약간 좀 시즌 2 같은 거 약간 염두에 두고 좀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좀 이렇게 웃음 요소로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번개를 맞는 장면, 어머니가 우리가 영화 잘 만들어서 꼭 시리즈물을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죄송합니다. 감독님하고도 그 장면을 마지막까지 뺄까 그냥 넣을까, 어머니 이제 안 계시는데 근데 김 감독이 그래 그거 그냥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원래 저희는 이 편에서 어머니가 이제 초능력이 생기는 걸로 첫 시작을 하기로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어머니가 소천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저희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모든 스태프들이 어머니가 출연하신 모든 건 하나라도 건드리지 말자고 해서 어머니 나온 영상 그대로 쓴 거고요. 엄마랑 처음 귀신경찰을 할 때부터 우리가 프랜차이즈 코미디 영화를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던 영화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흥행은 송혜교 씨 팬이고요. 노래도 유기견 잘 돼서 유기견들한테 많이 이렇게 도네이션 하셨더라고요. 네, 노래도 잘 됐으면 좋겠고, 혜교 씨야말로 저도 배우이기 전에 팬이니까 영화 잘 됐으면 좋겠고요. 히트맨은 저희 영화에 특별 출연한 정준호가 돈을 제대로 받고 출연한 영화이기 때문에 히트맨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히트맨이 잘 돼서 저희 영화사에서 주디 못한 금액을 히트맨 런닝으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귀신경찰까지 새 영화가, 요즘에 한국 영화가 힘들다 하는데 구정 때 또 코미디로 또 다른 장르의 영화로 다 그 시점에 붙는 영화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코어는 이제 뭐 저도 영화 한지 꽤 오래됐지만 그건 이제 좀 갈수록 점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하지만 엄마가 저희 스태프들한테 주는 선물, 관객분들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관객분들께서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까 눈물 흘려서 죄송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저만 알기 아까운 그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그 신현유 그 배우님께서 김수민 선생님의 캐스팅 비화 얘기해 주셨었는데, 귀신경찰에서 예, 귀신경찰을 하실 때 노인 연기 안 하신다는 그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
1시간 전에 바깥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님들 영화 보실 때요. 1시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귀신 경찰이 아니라 맨발의 기본이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맨발의 기봉이 때 그리고 김 감독님이 저희가 무용검 찍을 때 중국에서 무용검 찍을 때 가문의 위기 시나리오를 받았는데요. 가문의 위기는 코미디 영화고 그 전에 가문의 위기 전에 저 필모를 보면 코미디 영화를 거의 안 했었어요. 근데 김영준 감독, 조 감독이었었거든요. 비천물을 같이 했던 정용기 감독이 현장에서 저 선배 되게 카리스마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되게 재밌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가문의 위기는 저를 정말 너무 잘하는 김영준 감독의 조 감독 생활을 꽤 오래 했던 정용기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주셨는데 그때 제가 중국에서 무용검 찍을 때 시나리오를 받고 이게 부계가 아니라 모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쉬는 시간에 마파도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게 김수미 어머니가 나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감독님하고 제작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미 캐스팅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만 마파도를 봐달라. 그래서 감독님하고 제작자가 보고 김수미 어머니로 캐스팅을 바꾸셨어요. 원래는 백일섭 선생님이셨는데 백일섭 선생님이 제 아빠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백일섭 선생님한테 감독님과 제작자분이 이거 이렇게 가문의 영광은 부계로 나와서 모계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근데 캐스팅 이미 오케이를 하셨는데 근데 너무 쿨하시게 야 그거 수미가 어울린다. 내가 특별 출연해줄게 이래서 마지막에 백일섭 선생님이 특별 출연해주시고 수미 엄마가 캐스팅되면서 그때부터 저랑 모자 관계가 된 거고요.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그래서 저희 이제 가문 시리즈를 찍고 맨발의 기봉이 때 엄마를 생각하고 또 김영준 감독의 조 감독 출신인 권수경 감독이 맨발의 기봉이를 쓸 때부터 저랑 엄마 역할은 김수미 엄마를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시나리오가 한 8곡까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어머니 드려야겠다. 이때쯤이면 시나리오가 좋으니까 하고 내일 모레쯤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제 노역을 안 하시겠다고. 당분간 난 이제 노역을 안 하겠다. 근데 저희가 몇 개월을 8개월 이상을 어머니만 생각하고 이 시나리오 작업을 해서 그래도 용기 내서 이제 어머니한테 시나리오를 갖다 드렸는데 그때 MBC에서 무슨 어머니가 프로그램 할 텐데요. 이렇게 관객석에서 제가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4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시나리오를 어머니한테 드리면서 어머니 인터뷰 봤는데 이거 또 할머니 역할이다. 어머니 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 진짜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번만 읽어봐 달라. 그래서 웃으면서 야 그게 무슨 부담을 갖지 말라니 이러면서 댁에 가셨거든요. 근데 밤에 전화 오셔가지고 아들이 해달라는 거니까 그래 인터뷰는 그렇게 했지만 번복해야지 뭐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맨발의 기봉이가 탄생이 됐고 그래서 맨발의 기봉이 때 썼던 또 포스터를 귀신 경찰에도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다시 쓰는 이런 인연으로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못 드렸는데 더 재밌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설 연휴 관객들이 꼭 극장에 가서 귀신 경찰을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감독님? 너무 강요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관객분들이 각자의 다 취향이 있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어서 정말 많이 이 귀신 경찰을 보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요즘 사실 크게 즐겁거나
이게 행복한 일이 사실은 없는 현실에 잠시나마 이 귀신 경찰을 보면서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부분들 자체가 조금 관객 여러분들에게 조금 약간이나마 웃을 수 있는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그 극중 캐릭터 이름 이제 현준, 준호 그대로 썼잖아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수민 선생님께서 이제 좀 행복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하고 싶다 하셨는데 이제 같이 하시면서 좀 오랜만에 호흡 맞춘 건 좀 오랜만이었잖아요. 좀 재밌었던 뭐 추억이라든지 애드립 같은 것 좀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캐릭터의 이 성함 자체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좀 저희가 등장 인물이 많기 때문에 실제 배우의 이름에 성만 조금 바꾸는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이 재미있고 또 배우들끼리도 서로 이제 이름을 알게 되고 더 친근감에 대한 부분들 연기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해서 사실 또 신현준 씨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름을 쓰자 성만 받고 뭐 또 흔쾌히 또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해가지고 대부분 몇 명 빼놓고는 자기 이름을 썼던 부분들이 이런 또 호흡과 팀워크 때문에 썼던 것 같습니다. 극중에 저 말고 뭐 현섭으로 등장하는 친구, 경탁으로 등장하는 친구, 저희 영화는 다 성만 틀리고 다 본인 이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는요. 영화를 찍으면서도 있지만 기자님 질문을 하시니까 이게 너무 거창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은행나무 침대를 찍을 때 칸 영화제에 비공식으로 이제 은행나무 침대 이제 홍보도 하고 뭐 부스도 생기고 이래서 칸 영화제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비행기 프랑스에서 내려서 이제 칸으로 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딱 타면 바로 앞에 포스터가 그 해 칸에서 가장 돈이 많은 회사에서의 포스터가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그 칸에 도착하는 분들이 다 그 포스터를 보는데 제가 본 포스터는 이제 굿펠라스라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의 영화였어요. 근데 그 포스터는 이제 홍보용 포스터였는데 영화 극장용 포스터가 아니라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로버트 드니로, 조 페시 늘 함께 영화를 많이 찍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은 로버트 드니로랑 엄청나게 작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조 페시랑. 그리고 제목도 이렇게 굿펠라스 좋은 친구들이고 검은 슈트를 한 분은 뭐 더블 자켓을 입고 한 분은 베스트를 입고 뭐 한 분은 투버턴을 다 입고 이렇게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 어렸을 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서 나도 저렇게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하고 저 나이에 영화를 진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멋있고 어머니도 그런 생각을 늘 하시고 그런 걸 꿈꿔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영화를 처음에 이제 생각하면서 김 감독하고 했으면 좋겠다 1순위였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 비천모, 무영검 마지막 선물 했던 모든 스태프들이 저희 귀신 경찰에 참여해서 그 굿펠라스 규모의 영화는 아니지만 저희 흉내도 막 내서 현장에서 이렇게 20대 때, 30대 때 영화를 찍을 때의 모습
그리고 지금 세월이 지나서의 모습과 비교되게 똑같이 앉아서 사진도 찍고 이랬었거든요.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고요. 귀신경찰에서는 저희 또 춘천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맛있는 거 싸우셔가지고 꽈배기도 주시고 떡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저희 현장에 항상 식차가 영화 현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서울에서 이렇게 반찬 맛있게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식차에서 밥차에서 준비한 밥이 따로 있고 엄마가 항상 준비한 반찬이 있어서 저희 촬영 내내 정말 엄마가 해주신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 먹고 오손도손 이렇게 앉아서 작품 얘기하고 앞으로 찍을 거에 대한 얘기하고 이랬던 좋은 추억, 그 따뜻했던 기억,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마지막 질문 받고 싶은데요.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질문 없으시면 제가 바로 그럼 마지막 인사 말씀드리고 저희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고요.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1월 24일 저희가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좀 우여곡절 끝에 김수미 선생님도 그렇게 되셨고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은 또 마지막 김수미 선생님의 유작이라는 어떤 또 사실 무게감도 있는데요. 어쨌든 결과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제가 지금까지 이 영화 4편과 드라마 3편을 찍으면서 이 귀신경찰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정말 힘들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과거에는 되게 감독을 진두르고 했는데 귀신경찰은 피곤함 하나 없이 정말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촬영 현장에서도 이 스태프들과 배우들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게 정말로 재밌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작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후회는 전혀 없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제 인생의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작품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 감독님 이야기처럼 저희 찍을 때 참 어머니 덕분에 따뜻함을 많이 느끼면서 촬영을 했고요. 어머니 얘기 자꾸 해서 죄송스럽지만 어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 많은 관객분들한테 이렇게 영화 보시는 동안만큼은 좀 편하게 웃고 잠깐이라도 가족애를 느끼는 그런 영화, 그런 귀신경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간담회 마치고요. 저희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배우님들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포토타임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부터 무대 중앙에 모실 겁니다. 네, 혼자 독사진 단독 컷입니다. 네, 조금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좌측 봐주시고요. 중앙 봐주시고요. 우측 봐주십시오. 네, 감독님 잠시 자리 이쪽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신현준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조금만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거기 좋습니다. 좌측부터 봐주시고요. 네,
중앙 봐주시고요. 우측 봐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감독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과 오랜 절친 감독님과 좌측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 봐주시고요. 중앙에서 이렇게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 네, 그리고 우측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포토월에 김수미 선생님이 오셨어야 하는 시사잖아요. 그 김수미 선생님 아드님께서 그렇더라도 이 자리에 김수미 선생님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등신대라도 같이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요. 저희가 등신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 같이 등신대와 김수미 선생님과 함께 하는 포토컷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유, 네. 선생님이 하늘에서도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매니저님 혹시 휴지 이런 네, 좌측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 봐주시고요. 우측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님들 인사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기자 귀신경찰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리며 귀신경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저희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